자, 329페이지 이제 5절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다 지역을 지정해서 규제하는데 부족하니까 메꾸려고 뭐가 있고? 지구 있고. 그러면 지구 지정해서 이제 지역이 부족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규제하겠죠, 규제. 지역 가지고 규제한다. 규제가 부족하니까 보완하려고 지구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뭐하고 규제하고 지구로 규제하고 둘이 결합해서 규제하는데 이 둘 가지고도 부족하면 두 규제 가지고도 그래도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돼요? 보완책을 또 찾아요. 보완책을 또 다시 보완하자. 그래서 지구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구역이 나옵니다. 용도 구역입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용도 구역. 순서 중요하니까 순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순서가 시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용도 구역입니다. 구역을 지정해서 또 다른 규제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역 지구가 보완한 거, 지역 지구가 부족한 거 보완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다 규제입니다. 규제. 첫 번째가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입니다. 순서 기억하고 지금은 명칭 잡는 게 명칭. 얘가 21 있다 그러면 용도, 지구는 아까 했죠. 경미, 버시계, 거치, 방방, 트. 그럼 용도 구역에는 뭐가 있는가? 용도 구역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죠. 첫 번째 나오는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글자 그대로 개발하지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1번. 시험 문제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누가 지정하고 지정 목적이 뭡니까? 주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나왔죠.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 줄 거 볼래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주로 그게 나와요. 국방부 장관 요청,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자. 그때 지정하는 게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뭡니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여서 국장. 그런 건 암기 좀 해줘야 되고. 개발 제한구역 글자도 개발을 제한한다. 왜 제한하냐? 목적은 다양해요. 도시의 무질서가 확산되는 걸 막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자. 그것도 있고 하나 더 국방부 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그래서 군부대 있잖아요. 군부대. 군부대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런 산은 전부 다 뭐라고?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두 번째 넘겨보면 2번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나온 게요. 두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일단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시도 대도시. 처음에 맨 그런 것만 나와요. 시도 대도시냐 국장이냐. 시도 대도시다. 시도 대도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도시지간의 식생 양화 줄거볼래요? 도시지간의 식생 양화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딱 그까지. 문제가 도시지간의 식생 양화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뭡니까? 도시 자연 공원. 도시지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입니다. 숲이 잘 조성되어 있는 산 개발을 제한하자. 그래가지고 뭐 하게?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게? 이거는 안 물어보고 도시지간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뭐 지정한대요? 그러면 도시 자연공원 그냥 그 정도가 우리 시험 문제예요. 다음에 세 번째라는 게 세 번째는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지금은 물론 내용까지 알면 좋겠지만 11, 12는 명칭을 빨리 해야 돼. 명칭을 용도 구역에 뭐가 이 명칭을 빨리빨리 암기해야 된다고.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서 말하는 시가화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조정. 여기서 조정은 유보입니다. 유보. 도시화를 잠시 유보시키자. 그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하자. 당분간만 도시 만들지 말자.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테니까 이게 유보 기간이 이거 나중에 암기하거든요. 유보 기간은 5년 이상에서 20년 이내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시가와 조정구역 딱 해가지고 몇 년, 13년 이라고 딱 정하면 이 사이니까 13년 동안만 뭐 하지 말라고요? 개발하지 마라.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도시를 만들지 말자. 그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요. 명칭 암기해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네 번째 나온 게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가장 안 중요해요. 수산자원이니까 얘는 바닷가죠. 바닷가. 어디로 간다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이 왜 지정한대요? 그냥 그들 읽으면 돼요. 뭐 하려고? 수산자원 보호하려고. 그 정도 말하면 된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입지 규제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입지 규제를 최소하겠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거 당연히 어려 시험에 날 걸로 예상했는데 7월달 간평사 시험에는 났는데 10월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생각해야 돼요. 올해 안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좋았어요. 우리는 내년을 볼 거니까. 내년에는 100% 나옵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내용인가만 들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가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큰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 하나의 도시다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이만큼이 구시가지. 시가지 뭐를 보고 시가지라고 해요? 시가지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보고 우리가 시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시가지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런 데는 시가지가 없는 거예요. 시가지는 어디가 시가지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도시라고 도시. 시가지 형성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냐? 신도시, 새로운 도시. 신도시라는 단어가 200만호, 분당입니다. 분당. 200만호. 언제? 노태우 대통령,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6공하고 그때 신도시 가지고 200만원 공급한다고. 200만원 공급한다. 거기서 나온 게 뭐가 나오고? 분당이 나오고, 일산, 중동, 3번, 평촌. 그 5개가 우리나라 일개 신도시. 그럼 일개 신도시를 이렇게 구시가지 안에다 있어요? 밖에다 있어요? 밖에다. 안에는 밖에다. 안에다지 왜 밖에다 한대요? 안은 이미 기조이 뭐라고? 주상공. 건물이 다 들어차 있죠.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이거 개발하려면 평당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여기 개발 평당 얼마예요? 10만 원. 어느 게 싸요? 훨씬 싸요, 훨씬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개발해봤자 5천 되기 힘들어요. 1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개발하면 500 되기는 너무 쉬워요. 개발 이익도 좋은 거고 싸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신도시 만드니까 여기에 있던 상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구도시보다 신도시 살기가 훨씬 좋아요. 모든 면이 좋아요. 모든 면이. 도로도 잘 돼 있고 구도시는 여기는 지금 우리도 여기도 지금 하나의 지금 거대 지금 중심이 되지만 나가면 전봇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가 구질구질 하잖아요. 신도시 전봇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깔끔해 깔끔. 가서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 상권이 이렇게 신도시를 든다고 뺏긴다고. 갈수록 더 이거 뺏기다 보니까 이런데 뭐가 나온다고? 공동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우리나라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신도시 위주로 개발되지 구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별로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자꾸 뺏기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더 이상 나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자꾸 구도시 세려가니까 그래서 구도시 중심이 세려가니까 어쩌겠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동안 어쩐다? 신도시 안 만든다 더 이상. 앞으로 신도시 안 만든다. 대통령이 신도시 안 만든다고.
우리나라에서 건설회사가 안 만듭니까? 돈 되면 만들지. 땅 있고 돈만 되면 만드는 거요. 근데 땅 있다, 땅은 이런 데 있는 땅이 밖에 있는 땅. 이런 데 밖에 땅 전부 다 논밭산. 거기에다가 논밭산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나 이마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뭘 봐야 돼요? 택지를 만들어야 돼요. 산 깎아가지고. 근데 택지는 누가 만들어요? 토지공사가. 무슨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대통령은 그만하라니까 이제. 신도시 그만 만들면 구도시가 더 죽으니까 그만하라니까. 그래도 하더란 얘기요. 그래서 어쩐다고? 택지개발 촉진법을 없애라 그랬어요. 그만하자 이제. 어쩌자고? 구도시 살리자. 구도시 살리자 이제. 상권 살려줘야 되니까. 살리려는데 자 여기 가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이미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는 뭐 위주로 개발한다? 주거. 다른 게 안 들어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용도 지역이 얘들 되게 경직돼 있는 애들이요. 여기는 주택 위주로 들어야지 위락, 판매, 숙박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택 들어오지 말아요. 위락, 판매 들어오지 말아요. 이게 지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하는 용도 지역이 입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입지를 제한하는데 이 입지 제한하는 거 어떻게 깰까? 주상공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저기는 입지 규제 최소화시 입지 규제 최소요. 주거지역이지만 여기에다 건물을 지을 때는 복합 기능 해가지고 주거 기능도 들어가고 상업도 들어가고 업무도 들어가고 위락도 들어가고 숙박도 판매도 다 들어가요. 복합 기능이죠. 원래 여기에다 건물 지금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법으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5층 지어라. 안 해요. 이익이 안 나니까. 몇 층 지어라? 50층 지어라. 그럼 한다고. 엄청나게 파괴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갖다 한 방에 깨는 제도. 이게 뭡니까?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그대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 제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이건 5년만 쓰는 거예요. 5년 동안 구시가지를 상권을 살려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나온 제도인데 이게 지금 구시가지 중에서 외곽이 아니고 도시 중심지 여기 있다든가 자 여기서는 지금 자 의정부에서 봐봐요. 의정부에서 지금 차선이 이러고 옵니다. 이러고 여기에서는 구리에서 이러고 옵니다. 또 어디서 올까요? 남양주에서 남양 이리 온다 그럴까요? 몇 개가 만납니까? 3개 만나죠. 이런 데가 대중교통으로 결절지역 핵심이 되는데 이런 데가 너무 노후불량하다.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서울역 인근이 너무 보호를 거기도 집중적으로 강남역 인근이 그러니까 도시의 핵심 되는 부분 그런 데가 너무 노후불량한데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갖다가 입지규제 최소 결정해가지고 완전 파괴적으로 개발해 주겠다. 그러고 만드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입지 규제를 최소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줄 거 봐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치하니까 도시 정비를 촉진한다. 그거거든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정지시킨다. 그 말은 주거지역에서 이제 주거만 안 한다고. 업무도 하고 숙박도 하고 위락도 하고 판매도 하고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 정비를 촉진시키겠다. 그래서 만든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 12월은 급한 대로 명칭이 뭐가 있고 목적 정도만 알면 충분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은 글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데 개발을 제한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목적 그러면 국방장관 요청해서 간단하게 군부대 안보에게 기밀 유지해야 되니까 국방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럼 너는 개발장기고 도시지역의 숲이 잘 조성된 산을 갖다 개발 못하게 막겠다고요.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 주민들 쉼터를 주려고. 세 번째 시가 조정구역은 당분간 어쩌자고요? 도시 만들지 맙시다. 당분간만 도시 만들지 말자. 일정 기간 시가 유보한다. 네 번째 수산자원 보호구역 글자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서울에는 없어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것은 이제 서울은 없고 어디 바닷가 근처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입지를 규제하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 틀을 깨가지고 복합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나온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명칭 암기해야 돼요. 명칭. 이거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1월 수업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용도 구역에 뭐가 있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 그러면 이제 331페이지 가지고 기반시설 나오는데 6절에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나오는데요. 뭐 어디를 먼저 한번 살짝 보냐 그러면 기반시설 뭐가 있는가 대충 보고 갑시다. 317페이지. 317페이지 보면은 7번에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뭔가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게.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가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있고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그리고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제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충 읽어봤어요. 대충 읽어봤더니 이것들은 살아가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 전 시민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좀 공공성을 띠는 거. 나 혼자만 쓰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 전 시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면서 전 시민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시설 보리가 기반시설, 뭐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반시설에 이제 3번은 뭐냐? 3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입니다. 도로 설치는 어디다, 학교는 어디다, 주차장은 어디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시 331페이지 가가지고 331페이지. 331페이지 보면 이제 기반시설 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는 어디가 하나의 도시에 그러면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현재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는 서울특별시 안에 있으니까 도로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주차장 만듭시다, 광장 만듭시다.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기반시설. 만들자고 결정했어요. 도로 만들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만들자고 결정고시입니다. 결정고시. 오늘의 뉴스 뭡니까? 오늘은 좀 크게 나온 게 뭡니까? 세종시 뭐 만든다고? 경부, 중부는 제1, 제2가 있잖아요. 경부는 제1이 아닌 경부는 경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2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자. 벌써 그 얘기가 몇 년째 나옵니다. 몇 년째. 도로라고 결정고시하면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라고 결정고시하면 도로가 꿈틀꿈틀 나옵니까? 뭐 해야지? 공사를 해야지. 서울특별시장은 자 도로라고 결정고시했으면 공사를 해야 돼. 공사를 하려면 이 땅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살 때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줘야 돼요? 줘야지. 살려면 뭐 해야지?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얼마 보상한대요? 이 땅값 얼마 들었냐? 500억 들어간다. 500억. 500억을 어떻게 만들까요? 재원 조달. 어떻게 보상을 할까? 어떻게 재원 조달할까? 이런 걸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이 도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냐? 5년 뒤에 10년 뒤에 해야 되냐?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500억이 필요한데 500을 어떻게 조달해가지고 언제쯤 해줄까? 이 도로가 결정고시 됐으면 뭘 해야 돼요? 설치를 해야지. 도로가 나오려면. 그러면 도로 설치 시기가 언제가 맞느냐? 시기를 갖다가 먼저 결정해야 돼요. 시기를 결정하는 게 언제 설치한다? 시기를 정한다. 언제 한다? 한다가 뭐예요? 집행하는 거. 막 조기 집행한다 그 얘기잖아요. 조기 집행, 빨리 한다. 뭘 만든다? 집행계.
집행계획을 만드는데 왜 앞에다 굳이 단계별을 하냐면 저 시기가 좀 빠르면 1단계로 가고 빠르면 1단계, 늦으면 2단계, 빠르면 1단계, 늦으면 2단계. 얼마나 빠른데 3년 이내에 시행하면 이것은 빠른 것들이에요. 1단계. 반대로 3년 후에 시행하면 이것은 2단계요. 이렇게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이 말씀인 것이요. 1단계, 2단계 이 말 해가지고 앞에 뭐라 했어요? 단계별 집행계. 그러니까 말을 이루고 있으니까 뭐 거청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다. 1단계, 2단계. 빨리 하는 게 1단계다. 몇 년 이내? 3년 이내. 2단계가 늦다. 3년 후.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니까 그냥 뭐라고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로 언제 할까요? 언제? 자, 2년째 합시다. 2년째. 결정하고 2년 됐어요. 어쩌죠? 해야죠. 합시다. 그게 뭡니까 이제? 그 밑에 2번 더지개 시설 사업의 시행이에요. 단계별 집행은 가볍게 넘어가요. 더지개 시설의 설치 시기를 정하는 계획이다. 언제 할 거냐? 2년 뒤에 한다. 2년이 언제냐? 2년이 봤더니 2016년이다. 2016년이 됐다. 그럼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2번 더지개 시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이거 먼저 생각해봐. 차분하게. 자, 여기다 도로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로가 결정곳이 돼야 돼요. 도로가 결정이 돼야 도로 설치하는 것이지. 도로는 이겁니다. 도로는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군에서는 무슨 계획이라고요? 네, 군에서는 군관리계획,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라고 결정고시하고 도시관리 결정고시 했다. 그리고 뭘 만들었다?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 하기로 했다? 2016년. 2016년이 됐어요. 뭐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자. 그러면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뭘 만듭니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공법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글자가 어려워. 글자가. 그냥 사업계획서 그러면 좋은데 사업계획서 그 말 대신에 실시계획.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승낙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인가라고 인가. 사업계획서 승낙, 실시계획, 인가. 사업계획서 승낙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겠죠.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린다 뭐라고요? 고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으면 뭘 해야죠? 하기는 뭐 해야죠? 사업을 해야죠. 사업을 합니다. 사업했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뭐 해야죠? 네. 도로 개통해야죠. 개통하려면 뭐 해야죠? 준공검 사고 그리고 도로 개통합니다. 이렇게 해야 도로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시계 인가고시가 떨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실시계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요? 뭐라고? 누가 만듭니까? 그거야? 시행자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서울시 도로는 누가 설치할까요? 물어보면 서울시 도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해줘야 됩니까? 서울시장이 해야 됩니까? 수원시장에 와서 해주고 할까요? 서울시장이. 누가 한다고요? 서울시장이. 왜 서울시장이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게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누가 한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하나의 도시가 어디라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리고 일반적인 시하고 군, 그래서 시장, 군수. 이게 하나의 도시. 여기서 뜬다고 하여야 한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시, 시장 사야 된다. 그거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서울시 도로는 누가 만든다고? 서울시장에. 저기 홍성군 도로는 누가 만든다? 홍성군수가.
목포시 도로 누구 만든다? 목포시장이. 근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서해안고속도로. 그거는 누가 한대요? 그거는 일개 도시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누구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냐?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의 국가, 도지사는 지자체고,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를 줄여서 세 글자를 뭐라 그래요? 행정청.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얘들이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 지자체를 우리는 뭐라 한다? 행정청이라 한다. 행정청. 행정청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비행정청 할 수 있냐 없냐? 현대가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 도로공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로공사가 국가나 지자체는 아니야. 그래서 얘들은 뭐라 쓰냐? 할 수 있다 이래. 그러니까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해야 한다는데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시행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실시기 뭐라고? 사업계에서 누가 만든다고? 시행자가. 자, 인가가 뭐라고? 승낙은 누가 할까요? 그러면 자, 인가입니다. 인가권자가 누구냐?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암기하지. 공법은 이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암기하긴 해야 돼요. 승낙은 누가 하냐 그러면 그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국장, 시도, 대도시. 어디를 보고 대도시라고 했어요? 얼마라고요? 50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 중에서 시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이거 빼고 여기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가 대도시. 그러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 인가한다. 그 내용이 지금 331페이지 보게 되면 어디에 봤는가? 2번, 양가로 2번. 도시계 시설 사업의 시행. 1번 도시계 시설 사업이란 도시계 시설 사업은 도시계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지금 중요하지 않고 2번 도시계 시설 사업 시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조지사, 시장, 군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도시계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무슨 얘기냐? 서울시 도로 누가 설치한다고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전기는 누가 설치하죠? 전기는 따로 하던 어디에서? 한전에서. 통신은 누가 한다고요? 한국통신. 무슨 얘기냐?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으면 그자가 하고 법에 정해짐이 없으면 누가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요. 거기 안 나왔지만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1번 뭐냐?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 당연히 만들어야죠. 사업계획서 만든다. 그 다음에 2번 실시계획인가? 만들어서 뭐 쩐다? 인가, 승낙받으라. 인가권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거를 암기해야 된다고. 도시계 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3번 실시계획의 고시 넣어줘. 고시.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인가를 했으면 승낙을 했으면 이겁니다. 인가를 했으면 어쩐다고? 승낙했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알려. 고시 알려주라. 누가 알린다고요? 누가 알린다? 인가권자 누구니까? 국장이니까. 국장은 어디 있다 한다고? 국가는 어디에다? 관보에다. 시도, 대도시, 지자체는 어디에다? 공보에다가 일반인들에게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린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실시계획 뭐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실시계획이라고 쓴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근데 실시계획이 뭘까? 실시계획이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다. 여기서 인간을 뭐를 뜻한다? 승낙을 뜻한다.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책을 읽어. 네 글자 때문에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계획서 승낙. 고시가 뭐라고요? 알린다. 그렇게 해야 읽을 수가 있으니까. 4번 토지 등의 수용사인데 4번 토지 등의 수용사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도로를 설치하는 건 봐봐요. 서울특별시에 때 이렇게 도로 설치하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도시민 전체를 위한 겁니까? 도시민 전체.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 사익이 아니고 도시민 전체니까 공익이요, 공익. 이런 사업이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그러면 저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 특별한 힘을 줘야 돼, 힘을.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러면 시행자를 도와야 된다. 저 사업을 원활하게 하라고 해가지고 시행자 보호 조치, 시행자를 좀 도와주자. 시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 돼가지고 시행자 특권. 시행자 보호 조치 해가지고 뭐가 있냐 그러면 필요하면 남의 땅이지만 우리가 수용, 많이 듣죠, 수용. 남의 땅 뺏어오는 거. 필요하면 뺏어다가 해라는 얘기예요. 필요하면은 남의 땅이지만 타인 토지지만 공사가 필요하면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지금 저기 있는 땅을 봐요. 이 도로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사야 돼요. 뺏어서 사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다, 갑. 얘한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갑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행불이에요, 행불. 서류를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있냐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면 그냥 억지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법원에 갖다 주면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걸 붙여놓으면은 2주만 지나면 어쩐다? 도착된 걸로 본다. 이런 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공시송달도 있고 공사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 공익사업이니까 공사와 관련된 등기부 등본 떼냐 그러면 등기부 떼면 돈 줘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뜬다 공짜.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 무료로 무료로 열람해라 이런 힘들 주고 또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마음대로 팔지 마라 처분 제한. 무슨 얘기냐?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유지. 지자체나 공공단체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요. 국가 땅이면 국가가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짠 해가지고 이렇게 짠해서 여기서 도로가 결정되면 이 부분이 도로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렸죠. 이거는 나중에 누가 도로 공사하는 자가 도로 용지로 사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도로 용지로 팔아야 돼요. 그냥 딴 사람 도로 용지로 팔아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갖다 누구한테 팔았다? 갑에게 주택 용지로 팔아먹었다. 그러면 시행자는 갑한테 또 다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는 팔지 마라. 그냥 그거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한테만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입니다. 주로 시험 문제가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그래서 거기에다 4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러고 도로가 결정돼. 도로 결정하면 이 안에 있는 토지는 전부 다 도로 부지에 포함이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안에 있는 땅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안에 있는 땅이든 아니면 이렇게 건축물이든 이렇게 나무가 되든 아니면 무슨 권리가 있든 안쪽은 필요 안 필요? 필요하니까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하면 뭐든지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땅은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 필요하진 않죠? 안쪽에 하니까 바깥쪽. 근데 해필이면 어쨌네? 붙어있네. 바로 옆에 붙어있네.
이런 게 인접지예요. 인접지. 옆에 있는 땅. 인접한 토지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수용,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필요하진 않지만 특히 필요 무슨 얘기냐? 자재를 여기다 좀 쌓아놔야 되겠어요. 공사할 자재를. 특히 필요한 거요. 특히 필요할 때는 뭐는 못하냐 그러면 수용은 못해요. 수용은 못하지만 잠시 쓰는 게 뭡니까? 사용은 해요. 사용. 수용은 못하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는 뭐든 못하지만 수용은 못하지만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한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은 우리나라는 법주지. 항상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항상 법에 의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수용 사용과 관련된 법명칭이 뭐냐? 지금은 그 명칭을 빨리 알아야 되죠. 그 법명칭. 1월달부터 본격적인 우리가 수업이 들어가려면 11, 12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그래서 그 법명칭이 332페이지 보면 2번 뭐가 나옵니까?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법명칭을 기억해야 되면 그 법명칭을 봐봐요. 왜 법명칭이 그러고 나온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법명칭을 좀 기억을 해보고. 자, 옛날에는 법명칭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도로 설치한다. 도로 설치하겠다. 뭐 하겠다고요? 도로. 이런 사업은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이런 땅을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공공용지요. 공공용지. 이런 땅은 공공용지. 이 사업을 하려면 이거 취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원만하게 어쩐다든가 협의해가지고 매수. 파세요. 얼마 줄 건데? 100원. 좋아. 파는 거. 협의 매수. 못 팔아. 100원 택도 없다. 10,000원 주라. 안 돼. 그 뭡니까? 강제 뺏어오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협의 매수도 있고 강제 뺏어오는 절차도 있는 거고. 협의 매수할 때 쓰는 법명칭이 뭐였냐 그러면 이랬어요. 공공용지. 이때 공공용지니까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런 법이 있었고, 이 토지를 수용할 때 뺏어올 때 쓰는 법이 뭐를 토지를 수용한다 가지고 토지 수용법 이렇게 두 개 법이 있었어요. 협의 매수할 때 쓰는 법이 있고 강제 쓰는 법 두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래봤자 이거는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봤자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공익사업. 그래봤자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공익사업이 가지고 토지든 건물이든 물건이든 나무든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무엇을 토지 등을 어쩐다. 협의 매수하든 강제 수용하든 그게 뭐다? 취득이 됐죠. 토지 등의 취득 및 뭘 해야죠? 돈은 줘야지. 보상하자. 해가지고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명칭을 바꿔놨어요.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 한다고? 공익사업 한다고. 무엇을?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한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이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법명칭이 이렇게 길게 해주니까 국민들이 법명칭을 쫙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뭐 한다고? 공익사업 한다고? 토지 등을 뭐 하고? 취득하고? 뭐 해준다? 보상해준다. 거기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해를 해야 하네요? 하지. 한데 너무 길잖아요. 언제 저걸 다 읽고 언제 다 쓰고 있냐고. 국가에서 법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법명칭은 잘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국가도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만들긴 만드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에서는 그냥 안 되겠다 이러고 가자. 토지보상법 이렇게 국가는 여기서 국가는 누구요? 국토부. 중부 쪽 국토부니까 국토부는 줄여서 뭐라 한다? 토지보상법.
그럼 우리 시험 문제도 토지보상법 이러고 나오면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뭐라 나온다고? 공익사업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항의 법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어쩔 거냐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지. 근데 이렇게 배워야 하는데 읽다 보니까는 너무 길잖아. 언제 바쁜 세상에 다 읽고 있냐고 가뜩이나 분량이 많은데. 그래서 학원은 줄여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에서 그리고 법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대부분 선생들은 공치법 그럽니다. 어떤 분은 토지보상법 이렇게 한 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그냥 다 똑같아. 그래봤자 그 말이 공치법 이러고 말하나 토지보상법 이러고 말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항의 법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문에서는 신문 기사는 뭐라 나와요? 토지보상법. 시험 문제는 뭐라 나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항의 법률. 우리끼리는 줄여서 뭐라 한다? 공치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잊으면 안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만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 한다? 공익사업이 한다. 공익사업이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으로 건축한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건축한다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나라에서 건축한다 뭐 받는다고? 건축허가 받는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예, 상식적 합사 뭐 받는다고? 그냥 수용허가. 수용허가를 받는다. 건축하려면 뭐 받고? 건축허가. 수용하려면 뭐 받는다? 수용허가. 이렇게 수용허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도로 설치하려면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만든다. 뭐 받는다? 승낙 받는다. 사업계획서 승낙 이러고 쓰면 얼마나 좋겠냐고. 국민들이 공부 안 해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뭘 또 그걸 어렵게 쓴다고? 사업계획서 승낙을 쓴다고? 실시계획인가? 이러니까 국민들이 모른다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건축할 때 그냥 건축허가 받으라고 했으니까 수용할 때도 수용허가 받으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수용허가라고 안 써요. 수용허가라고 안 쓰고 쓸 때는 뭐라 쓰냐 그러면 사업인정이래요. 사업인정. 수용허가를 쓸 때 뭐라 쓴다? 사업인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 못 알아보는 국민들이. 뭐라고 쓰지? 수용허가를 쓰지. 사업인정을 쓴다. 사업인정. 수용허가 했다 이 말이나 사업인정 받았다 똑같은 얘기요.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 알림 뭡니까? 고시. 사업인정 고시가 떨어져야 비로소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말을. 수용허가라 하지 왜 사업인정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오직 공익사업이다.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밖에 없다? 공익사업.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게 공익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이라는 뭘 받아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공익사업이라고 누가 인정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갖다가 알립니다. 고시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쓰면 뭐라고요? 공익사업이라는 인정고시. 이 얘기인데 법 만든 사람이 이 말을 뺀다고. 이 말을 뺀다고. 뭐만 쓴다고? 사업인정고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정확한 뜻은 그요.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라. 그래 공익사업 맞다. 인정하고 고시해줬다. 그럼 뭐 받는 거다? 수용허가 받는 거다.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332페이지 맨 위에 2번 법명칭 기억하시고 중요니까 그 법명칭은 반드시 나오니까 수용 그러면 나오는 법 무슨 법이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에 관한 법률 그 법명칭 기억하고 그 법에서 수용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수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수용 허가를 쓸 때는 뭐라고 쓴다? 사업 인정이라고 한다.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읽어보면 사업 인정 고시 이러고 읽으면 뭔지 몰라요.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돼.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업하려고 수용하려면 뭘 받아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라. 분명히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공치법에서 수용하고 싶으면 뭐 받아라? 사업 인정 고시 받아라.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지금 우리 이게 국토계획법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시행자는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만든다. 사업계획서를 또 뭐라고 쓰더라? 실시계획. 뭐 받는다? 승낙 받는다. 승낙을 뭐라고 쓴다? 인가. 그리고 알린다. 뭐라고? 고시.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하다 필요하면 수용한다 안 한다? 한다. 수용하려면 뭐 받아라?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라. 그럼 사업 인정 고시 받으려면 시간이 또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그래서 뭐라 했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시계획에 고시만 있으면 뭐 받은 걸로?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뭐라 나왔어요? 실시계획의 고시를 무엇을 본다? 사업 인정 고시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의 고시가 뭔가 그 말하고 사업 인정 고시가 뭔가 그런 말을 알아야만 1월달 수업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계획서 승낙 알렸다고, 사업 인정 고시는 수용 허가다 이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2번 다시 읽어. 2번 맨 위에 2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봐봐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앞으로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자요. 뭐뭐에 대해서 이 말 뜻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뭐뭐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 규정 외에는, 그 말은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이죠. 저 법 규정을 준용한다. 앞으로 이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은 무엇에 대해서? 수용 사용에 대해서, 환지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 규정을 따른다.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라는 얘기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을 쓰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들은 저 법에 규정이 다 돼 있다는 얘기요. 이 말은 저 법이 뭐냐? 저 법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무엇에 대해서는 저 법이 일반법이고, 이 법이 뭐다? 이 법이 특별법이다. 이거를 빨리 해석해야 돼. 뭐뭐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 법을 쓰라으니까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라겠죠.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일반법이 우선이에요? 특별법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 법이 뭐고? 특별법이고.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자, 뭐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절차는 어디에 있으니까? 저 법에 있으니까. 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없으면 저 법 쓰라. 저 법의 모든 내용이 다 나왔다. 그래서 뭐다? 그게 저 법이 일반법이다. 이 말은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이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있으면 어쩌고? 국토계획법을 쓰고,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쓴다? 공치법 쓴다. 공치법. 그 말은 공치법이 수용 사용에 대한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일반법.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은 뭐라고요?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면 저법은 뭐라고요? 공치법. 그러니까 수용사용에 대해서는 뭐가? 공치법이 일반법이고 우리 국토계획법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무엇에 대해서만? 수용사용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이런 거 빨리빨리 이해해야 돼요.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을 따른다. 그러면 이 법은 특별법이다. 저법은 일반법이다. 그 내용 좀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이제 3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5번 이제 중공검사. 중공검사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끝난다는 얘기요. 그럼 이제 중간 과정 이런 내용들은 지금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타인 토지 출입은 간단히 설명해. 타인 토지 출입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도로 사업 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남의 땅이지만 타인 토지지만 옆에 있지만 어쩐다고? 잠시 들어가게끔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붙어있는 땅은 뭘 못하지만 수용은 못하지만 어쩐다고? 일시 사용. 남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허가해준다. 그게 뭐라고요? 타인 토지 출입이고. 공시송 아까 말했죠. 공시송 따라. 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서류 보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행불대 행불. 어떻게 보낼 거냐고. 근데 서류를 못 보내면 어쩐다고? 공사를 못 한다고. 법이 하라는 절차를 못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시행자는 서류 들고 어디 가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법원에 담당 공무원을 주면 담당 공무원이 법원의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요. 갑 잘 봐라 해가지고 시행자가 너한테 서류를 보내야 되는데 네 주소 거기서 불문명해서 서류 보낼 수 없어서 나한테 들고 와서 내가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갑 너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어쩐다 나한테 온다 내가 서류를 주겠다 라고 붙여놓고 얼마 기다리고 2주 기다리고 2주가 지나면 네가 오든가 말든가 법에서 시행자는 갑에게 서류 보내는 것도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야 사업을 하지. 안 그러면 예찬능이라고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힘도 주고 서류죠. 여기 있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짜로 떼봐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있죠. 국공유지가 아까 이런 얘기죠. 자, 국가나 지자체가 이만큼 땅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갔네 도로부지에. 누구한테 판다? 시행자한테. 다른 용도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자가 쉽게 사서 사업을 하지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도시계획 시설을 도로를 설치한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한다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면 도로라고 결정고시 하면 도시관리계 결정고시 하면 아까 뭐 했죠? 시기를 정하는 계획을 만든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언제 하기로 했다? 2016년 하기로 했다. 2016년이 됐다. 시행자는 나와라. 뭐 만들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승낙받고 실시계 인가고시가 있는데 시행자가 누구냐? 원칙은 그거 하라고 뽑아줬으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시장, 군수가 원칙은 하여야 한다다. 근데 서해안 고속도 생각하고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더라. 도지사도 할 수 있다. 비행정청도 할 수 있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행정청 개념은 자꾸 가는 게 행정청. 누구 행정청이라고요? 국가와 지자체를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한다. 그 개념 잡아놓고 사업은 비행정청도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은 누가 한다? 이런 건 나중에 암기해야 돼. 방법 없어 이것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승낙을 하고 승낙을 했으면 승낙의 뜻을 알린다. 관보 또는 공보에다. 사업을 한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 시행자 도와주자. 뭐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수용사용할 수 있다. 수용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한 법이 무슨 법이다? 공치법인데 공치법에서 수용을 하려면 수용허가 사업 인정고시를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이 특별법인데 뭘 하겠냐? 실시계획에 고시만 있으면 사업 인정고시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굳이 사업 인정고시 안 받아도 어쩐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거기서 느끼는 게 수용사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공치법이다. 그런 법이 있구나 이제 알아야 되고 또 뭐뭐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 법 규정에 의한다. 이러고 나오면 이 법은 항상 특별법이고 저 법은 일반법이다. 그런 내용 좀 알아놓고
그리고 이제 슉 가가지고 뭡니까? 준공검사 받고, 준공검사 떨어지면 그대토로 개통하고 씁니다. 이게 사업 시행하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2번. 장기 미집행 시설 무지조치. 이 부분 또 잠시 쉬고 갑시다.